우한폐렴은 직간접적인 감염 경로로 양자가 다 전염이 가능합니다. 아직 땀으로 인한 감염 보고는 없지만 손의 감염으로 인해 수건이 감염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면도구를 같이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대변으로의 감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꼭 끓여 먹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4일 중국 정부는 우한폐렴이 비말 외에도 공기전염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험실 내에서 바이러스는 5일간 공기 중에서 생존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나 외국의 질병예방센터에서는 국민들에게 성과를 가정해서 발표하느라 질병의 심각성을 축소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감염에 대한 사실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7월 7일 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공기전파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공기전파 가능성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는 판단입니다. 베네데타 알렌 그렌치 감염통제국장은 7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공기 변파 가능성에 대해 새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안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주요 경로로 신방울을 언급해왔습니다. 공기 전파는 5마이크론 이하의 비말을 생성시키는 의료시술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에게 삽입하는 등 일부 의학적 상황을 제외하고 공기 전파를 암시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더라도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의학계에서도 공기 감염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이를 다른 이를 전염시킨 사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기 전파의 가능성 여부를 두고 권위 있는 과학 전문 매체인 사이언스와 네이처도 엇갈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사이언스는 지난 4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숨쉬는 것만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고, 네이처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파될 수 없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한 차례 이런 소동이 벌어진 후 코로나19 감염자의 급격한 증가와 새로운 증상 및 후유증이 발견되며 공기 전파 논란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 전파 관련 논란은 지난 4일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코로나19가 공기 전파를 통해서 퍼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WHO에 보내며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는 공기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수정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방역 당국도 공기 전파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작은 침방울은 가벼워서 공기 중에 오래 부유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2m보다 더 멀리 가거나 오랜 시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 전파에 대한 감염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코로나19는 이제까지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방역당국을 포함한 전세계 방역당국과 WHO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내뿜는 침방울을 통해 코로나19가 주로 전파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전파는 바이러스가 미세한 입자의 상태로 공기 중에 머물면서 병이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어로솔과 침방울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에어로솔이 침방울이고 침방울이 에어로솔입니다. 다만 에어로솔과 침방울은 그 크기의 차이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5마이크로 이하의 침방울을 에어로솔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대략 50마이크로 정도입니다. 문제는 에어로솔은 기침이나 재채기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거나 노래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도
에어로sol이 방출됩니다. 다만 에어로sol은 그 크기가 작아 담을 수 있는 바이러스 양이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공기 전파는 바이러스가 미세 입자 상태로 공기 중에 머물면서 2m 이상 먼 거리까지 퍼지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방식을 통해 일어납니다. 즉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은 감염자와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 외에 식당이나 영화관, 기차칸, 학교, 교실 등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는 환자가 주위에 있으면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재채기나 기침이 생각보다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더 멀리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학술지 네이처에 미국 MIT 물리학과의 리디아 브루이바 박사가 소개한 내용을 보면 기침의 경우 최대 6m, 재채의 경우는 최대 8m까지 침방울이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튀어나온 침방울이 난류를 타고 형성한 구름의 최대 지속시간이 10분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10분은 좁은 공간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 프리벤션닷컴에 실린 재채기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작은 입자들은 큰 입자보다 오히려 200배 이상 멀리 날아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공기 감염을 막는 가장 필수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스크가 없으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거나 기침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최소한 반경 8m 밖에 있어야 하지만 변종 바이러스는 감염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6배에서 1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10m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바이러스 19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무증상 보균자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 간 최소한 2m 이상 5m까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기침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는 최소한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는 개인 위생을 철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 시는 눈의 각막을 통한 감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해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런 것이 불가능하면 자주 공기를 환기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중국에서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므로 모든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실내 공공장소나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마스크의 의무 적용을 법제하여 공기로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